다지하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파고다 신촌 HSK 전문 강사 최지은입니다. 2020년을 HSK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4급 쓰기 영역 적중 특강을 준비해봤습니다. 작년에 많이 나왔었던 이 세 가지 유형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볼 유형은 작년 동안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기본 어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 기본 어순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이 바로 부사어와 보어가 되는데요. 수로 앞에서 꾸며주는 부사어는 땅지자 더를 이용해서 써준다든지, 만약에 땅지자 더가 없다면 부사, 조동사, 전치사, 명사의 순서대로 수로 앞에다가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로 뒤에서 수로를 보충해주는 이 6가지 특징도 같이 마지막 가시기 전에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신경을 쓰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를 보시면 전치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수로 앞에서 꾸며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 전체 전치사는 수로 앞에서 꾸며줄 수 있지만 일부 몇 가지 정해진 전치사는 수로 뒤에서 보어로도 꾸며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로 뒤에도 들어갈 수 있는 몇 가지 좀 예외적인 전치사의 대표가 있다면 짜이나 게이나 따오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함께 기출문제로 풀어볼까 하는데요. 여기 있는 단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시어인 나, 지아를 보도록 할 텐데 원래 쩌나 나 뒤에 있는 표현들은 양사가 되죠. 근데 특히 지아라는 양사는 돈 버는 건물을 세는 그런 양사로 쓰이게 됩니다. 여기 있는 명사들 중에서 돈 벌 수 있는 건물은 꽁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묶어놓게 된다면 나, 지아, 꽁스를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표현. 부합하다라는 표현 앞에 뿌라는 표현이 붙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符合 시작. 符合 네,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에 이제 수로가 들어가게 되었고 타더 뒤에는 아무래도 명사가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명사들 중에서 그의 땡땡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명사는 제 생각엔 조건이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타더条件이라는 표현도 일단 묶어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짜오핀이라는 표현이 채용하다라는 의미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뒤에 붙어있는 야오치오는 요구나 요구사항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두 개를 붙여서 채용 요구나 채용 요구사항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조합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단어를 조합할 때는 항상 수로부터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꾸며주는 수식 부분을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수로가 될 수 있는 표현은 뿌가 붙어있는 뿌, 푸, 허를 먼저 넣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다가 주어 쓰고 뒤에다가 목적어를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이제 미리 엮어놨었던 표현으로 회사라는 표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엮어놨던 표현으로 그의 조건이라는 표현도 같이 있게 되었는데 저는 해석적으로 그의 조건은 어떠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들어가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뒤에 목적어로는 招聘要求라는 표현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또 묶어놨던 표현들 중에서 그 회사의 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나 지아 공스 더라는 표현 뒤에도 명사가 들어가줘야 되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요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에다가 나지아 공스를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해석은 타더条件 그의 조건은 不符合 부합하지 않는다. 나지아 공스더 그 회사의 招聘要求 그 회사의 채용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첫 번째 기본 어순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이 단어가 특히 4급에서 중요한 동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하다란 뜻이죠. 찬지야. 한 번 더 찬지야. 이 참가하다란 표현은 또 자주 쓰이는 짝꿍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활동에 참가다라고 해서 찬지야 호어동이라는 표현과 많이 짝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제시어 속에 찬지야라는 표현도 있고 여기 맨 끝에 보시면 활동이긴 활동인데 学校活动 학교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활동에 참가하다. 그 뒤에 各种이라는 표현은 각종이라는 뜻이고요. 원래 요 종이라는 표현 자체가 원래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또 이 각종이라는 표현도 활동과 같이 묶여서
각종 학교 활동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찌지 뒤에 땅지자 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아까 기본 어순들 중에서 땅지자 더는 동사 앞에서 꾸며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는데 특히 동사 앞에서 이 표현이 꾸며주게 되었을 때는 해석을 뭐뭐하게 동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적극적인이라는 표현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 한 번 더, 지지. 이 적극적인이라는 표현 뒤에 땅지자 더가 붙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뭐뭐하다, 적극적이게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제시어로 띠디, 남동생이라는 표현도 나오게 되었고요. 일단 조합을 해보게 된다면 일단 수로부터요, 찬지야부터 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무래도 참가를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참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앞에는 띠디라는 주어 넣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주 쓰이는 술목구조, 찬지야 뒤에 목적어로 이제 활동까지 붙여주시면 이제 주 술목이 완성이 됩니다. 일단 뼈대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수식 부분이 들어가줘야 될 것 같은데요. 땅 지자 더의 위치는 수로 앞에 들어가는 부사어였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찬지야 앞에다가 지지더라는 표현을 붙여주시고요. 각종이라는 표현도 활동 앞에다가 붙여주시면 하나의 문장이 또 완성이 될 수가 있죠. 해석을 해보자면 띠디, 남동생은 지지더 찬지야 적극적으로 참가합니다. 各种 각종 学校活动 학교 활동을 참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본 어순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그 다음 유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 유형은 받자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바라는 표현은요. 뭐뭐를 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치사의 위치를 따라서 부조전명의 공식에 따라 이 전치사 자리에다가 바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중국어의 기본 어순이 주, 술, 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목적어에 들어갈 내용을 전치사 바로 옮겨주는, 그러니까 앞으로 빼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 어순이 어떻게 받자문으로 바뀌게 되는지 이 두 가지의 문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我已经吃完了面包 나는 이미 빵을 다 먹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의 주어는 我, 수어는 吃, 목적어는 面包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빵을 이라는 표현이 수로 뒤에 목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것인데 뒤에 들어갈 말을 앞으로 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치사 자리로 빼주는 것이 바로 받자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장을 받자문으로 바꾸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바의 위치는 전치사 자리다 라고 했었으니까요. 부사인 이징 뒤에다가 요 바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我已经把面包 이미 빵을 吃完了, 다 먹었다. 이런 식으로 원래 뒤에 있어야 될 표현을 수로 앞으로 빼주는 형식이 바로 받자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받자문을 어렵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바가 전치사 자리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게 된다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가 받자문과 관련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扔到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扔이라는 표현은 동사란 말이죠. 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뒤에 왜 따오가 들어가게 되었나? 여기 밑에 있는 주요 어법 좀 살펴볼게요. 원래 따오가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품사도 많고요. 동사로 쓰일 때는 도착하다라는 뜻이지만요. 또 이게 전치사적인 용법도 있습니다. 따오가 전치사로 쓰이게 되었을 때는 어디로, 어디까지 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기본 어순 설명을 해드리게 되었을 때 전체 전치사는 수로 앞에 쓸 수가 있지만 일부 몇 가지 정해진 전치사는 수로 뒤에도 쓸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로 뒤에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전치사의 대표가 또 누가 있냐면 짜이나 게이나 따오가 있다라고 아까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따오는 이렇게 수로 뒤에 들어가서 보어 자리로 수로를 꾸며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따오 빠디엔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8시까지 놀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따오라는 표현은 수로 뒤에서 보어로 들어가게 되었고 따오가 전치사로 쓰였으니 뒤에는 뭔가 명사가 더 필요하다. 해석적으로 어디로 버리다 라는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표현 한번 가볼까요?
垃圾桶里라고 적혀 있는데 원래 垃圾桶이라는 말 자체가 쓰레기통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통 안이라는 장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좀 미리 엮어보게 된다면 쓰레기통 안으로 버리다 라고 할 때 扔到垃圾桶里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니라는 명사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포도라는 표현 뒤에다가 비라는 말이 붙게 되었는데 이 비자가 피부 할 때 피자예요. 그래서 이게 껍데기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지라 부다오비라고 써주시면 포도 껍데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치사 바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게 되었었을 때 일단 수로부터 넣게 된다면 버리다라는 령부터 넣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아무래도 버릴 수 있는 것의 주체는 사람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앞에다가 사람인 니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버립니다. 어디로? 이런 표현이 되게 되는 것인데 저희가 아까 바의 위치 챙겨드렸어요. 바의 품사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수로 앞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는 게 바라는 전치사는 동사 뒤에는 뭐 쓰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 같은 경우는 절대 수로 뒤에다가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로 뒤에다가 쓸 수 있는 일부 몇 가지 정해진 전치사는요. 거의 대부분 이제 4급에서는 짜이나 게이나 따오 이렇게 좀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뒤에는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놨던 것처럼 따오 뒤에다가 라지통리라는 표현을 붙여서 하나의 문장을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해석은요. 너는 바葡萄皮 포도 껍질을 버려라. 어디로? 따올라지통리 쓰레기통 안으로 버려라 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자문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는 마지막 챕터인 비교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무래도 비교문이라고 하면 바로 B라는 표현부터 많이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B라는 표현은요. 해석적으로 뭐뭐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전치사의 위치가 떠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치사는 아무래도 수로 앞에 들어가다 보니까 수로 앞에다가 B자를 넣어주셔서 주어는 어떠한 명사보다도 어떤 수로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비교문에서요. 어떻게 보면 B의 위치보다도 시험에서 더욱더 많이 물어보는 게 수로 뒤에 어떤 보어가 쓸 수가 있느냐를 좀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비교문과 같이 쓸 수 있는 몇 가지 보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로 뒤에다가 뚜어라는 표현을 쓰거나 뚜어러를 붙여주시면 훨씬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껑, 뚜어, 더욱 많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껑이라는 표현을 앞에다가 붙이기는 하지만 수로 뒤에다가 뚜어나 뚜어러 이런 것들을 붙이게 된다면 껑을 대체할 수 있는 수로 뒤 보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기 밑에를 보시면 今天比昨天好得多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今天이 주어고 比昨天 어제보다라는 표현은 수로고 好得多라고 할 때 好라는 수로 뒤에 붙은 得多라는 표현이 바로 보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得多는 껑이랑 똑같은 뜻이다 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점이 있어요. 껑은 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쌤 그러면 부사니까 B 앞에다가 껑을 쓰면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껑 같은 정도 부사는 예외적으로 요 앞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로 바로 앞에다가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써주게 된다면 更好라고 써준다든지 혹은 好得多나 好多러로 바꿔서 써준다든지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껑을 대체해서 수로 뒤에다가 쓸 수 있는 보어로 뚜어 그리고 뚜어러를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뒤에다가 구체적인 수량을 붙여서도 쓸 수가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이 예시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北京的气温 북경의 기온은 比上海 상해보다 높대요. 근데 그냥 높은 게 아니고 산도 높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또라는 표현은 이제 1도, 2도, 3도 할 때 그때 도이기 때문에 3도 높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높다라는 까오 뒤에 산도가 구체적인 수량을 나타내는 보어로 쓰이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런 비교문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일단 제시어 속에 B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겠고요. 今年的 뒤에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올해 땡땡 이렇게 명사가 나와줘야 작년의 것과 비교가 가능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2倍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이때 倍라는 표현은 2배, 3배, 4배 할 때 그때 배자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러가 붙어있는 정지야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수로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증가했다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이제 쇼로 수입이라는 표현까지.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더랑 같이 들어갈 명사가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묶어놓게 된다면 今年的收入라고 해서 올해의 수입 같이 묶어둘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로 뒤에다가 구체적인 수량을 붙여서 2배 증가했다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여기 있는 부분에 일단 수로부터 정지할러라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증가했는데 무엇이 증가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놨었던 올해의 수입이라는 명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올해의 수입이라는 표현을 먼저 앞에다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B라는 표현은 품사가 전치사였다 보니까는 수로 앞에다가 이렇게 B를 같이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있는 부분이 올해의 수입은 작년의 수입에 비해 이렇게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원래 원형은 去年的收入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같은 표현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똑같이 들어간 이 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今年的收入比去年的收入하는 것보다는 뒷부분을 살짝 생략을 해서 올해의 수입은 작년보다도 증가했다. 이렇게 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倍라는 표현 뒤에다가 붙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래서 2배 증가했다라는 식으로 보시며 이렇게 저희가 비교문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HSK를 이제 취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첫 버킷리스트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꼭 달성하실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大家都辛苦了。